감기나 독감이나 전부 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져요. 근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정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에요. 그러나 감기는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의 바이러스와는 다른, 예를 들면은 리노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우리가 코로나19 해서 그냥 코로나 그러지만은 공식적인 코로나19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여러 바이러스 중에 두 번째로 흔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을 때 의외라고 생각했던 점도 있어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근데 거기에 변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특성을 달리해서 그러한 그 심각한 질병을 일으켰던 건데, 감기의 질환은 어떤 거죠? 콧물이라든지 주로 상부호흡기죠. 재채기, 코막힘 이런 질환들이죠. 열도 미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반해서 독감은 어때요? 독감은 그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죠. 고열이라든지 전신의 피로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죠. 사람들은 이 독감을 독감 감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혀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감기에는 치료제가 없죠. 치료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기약을 먹지만 그거는 그런 증상을 약화시키거나 하는 약들입니다. 예를 들면 코막힌 데 먹는 약, 해열제, 재채기에 대한 약, 이러한 증상들을 없애는 약이죠. 그러나 이제 독감에 대해서는 약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타미플루 같은 약이 있어서 독감에 대해서는 그런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독감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2400년 전 히포크라테스도 독감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학사를 전공하는 분들은 히포크라테스가 맨 처음 독감에 대한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독감을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로는 인플루엔자라 그럽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 그러고, 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게 16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온 거예요. 그 당시는 독감이, 바이러스는 당연히 몰랐고 세균도 모를 때였으니까 이게 하늘의 기운, 영향에 의해서 질병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인플루엔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유행했다라는 얘기죠. 그 이후에는 19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코우가 있죠. 코우가 이제 많은 세균들이라든지 세균에 의한 질병들을 발견한 사람인데, 독일의 코우와 코우의 제자이자 사위인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독감이 세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긴 했죠. 아니긴 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때 1918년에 유행하기 시작해서 1919년까지 유행한 스페인 독감이죠. 당시만 해도 아까 얘기했던 코우와 파이퍼가 얘기했던 세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그러한 세균 때문에 이 독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행착오도 많았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 최소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이후에 1950년대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킨 것 중에는 아시아 독감이라는 게 1950년대, 1960년대에는 홍콩 독감이라고 하는 게 유행했습니다. 저보다도 더 윗세대인 분들은 독감하면 홍콩 독감 얘기하는 분도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던 독감이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신종플루. 2007년이죠. 2007년에 신종플루도 마찬가지 독감이라고 할 수 있고, 독감의 한 종류고요. 그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독감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조류독감이 물론 조류에 거의 한정돼 있지만은 이게 사람한테 전이 되느냐, 사람도 감염시키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고, 만약에 사람한테까지 넘어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